식민 통치가 시작되다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은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일제는 한반도를 일시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무단 통치의 실상과 우리 민족의 삶을 파괴한 경제적 수탈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정치사회. 일제는 식민 통치의 중심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총독은 일본의 육해군 대장 출신으로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겉으로는 자문기구인 중추원을 두었지만 이는 친일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일제 통치의 핵심은 헌병 경찰 제도였습니다.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며 전국을 감시하고 탄압했습니다. 범죄 즉결례로 재판 없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한국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은 폭력과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1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 한국인에게는 기초적인 실업 교육만 허용했습니다. 학교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공간이 아니라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인력을 만드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합니다. 겉으로는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확립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토지를 빼앗는 데 있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토지는 모두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문중 땅, 마을 공동토지,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경작하던 땅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의 경작권은 부정되었고 수많은 농민이 소작농이나 자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일부 지주들은 일제에 협력하며 성장했고 자작농들은 생계를 잃고 만주와 연해주로 떠나야 했습니다. 1910년 제정된 회사령은 한국인의 기업활동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고 한국 자본의 성장은 처음부터 봉쇄되었습니다. 일제는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을 통해 바다와 산, 광산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임야조사 사업으로 산림을 빼앗고 인삼 전매 제도로 고수익 산업의 이익을 독점했습니다. 철도와 항만, 도로가 건설되었지만 이는 조선을 위한 근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수탈한 자원을 일본으로 빠르게 반출하기 위한 식민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폭력을 행사한 지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혹한 억압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저항의 토대가 되었고 그 결과는 1919년 3.1운동이라는 거대한 함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만은 꼭 1910년대 핵심 정리 시험 대비 마지막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1910년대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무단과 수탈입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일본의 육해군 대장을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 군인인 헌병이 일반 치안을 담당하며 즉결 처분권을 행사했습니다. 관리와 교사는 제복을 입고 칼을 찾고 한국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은 대표적인 공포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1912년 토지조사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기한 내 신고제입니다. 신고하지 못한 토지는 조선 총독부 소유가 되었고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실했습니다. 1910년 회사령은 회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는 이후 1920년대 신고제와 비교해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어업령, 광업령,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자원이 일제에 의해 약탈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처럼 비밀 결사 중심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국외에서는 서간도 삼원보의 신흥 무간학교를 비롯해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기지가 건설된 시기였습니다.